옛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에는 매일매일 작은 시도를 하면 분위기를 점점 바꾸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로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 1cm, 내일 또 1cm 이렇게 한 걸음씩 변화하다 보면 장애가 있더라도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그런 보편적인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구성원들에게 어떤 것을 해줘야 될지 좀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요, 하루에 딱 1cm만 움직여보자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 오늘의 1cm가 내일의 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오늘도 작은 보폭이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녀 이희구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채연 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이희구입니다. 큰 변화를 추구할 때는 우리 일상의 작은 변화, 아주 자그마한 이런 변화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이 작은 변화가 점점 커져서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일상의 그 작은 변화를 우리가 세심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저희를 변화시키는 그녀, 김병숙 교수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공은 매일 반복적으로 조금씩 그 노력의 합으로 된다고 우리 미리 말씀하셨는데, 변화가 이렇게 구름처럼 아주 급격히 오는 것이 아니라 네. 나무가 조금씩 자라듯이 계속 견고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가기 위해서 한 발자국씩 걸어보셨으면 합니다. 네. 이것이 아마 변화의 첫걸음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큰 변화를 위해서 네. 우리도 이제 1cm씩 앞으로 한번 나아가 볼까요? 저는 2cm. 우리 교수님 3cm. 저는 열심히 쫓아가겠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시작합니다. 네, 여성 장애인들과 관련된 이야기로 얘기를 나눴던 이번 주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편견의 장벽을 극복하고요. 자신만의 직업을 찾은 그녀를 모시고 취업 성공에 대한 노하우의 얘기를 낱낱이 들어볼게요. 네. 그리고 오늘도 저희 교수님께서 여성 장애우분들의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위해서 아주 다양한 정보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요, 아마 네. 이미 이제 좀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사실 장애인에 대해서 참 편견도 많이 있었고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이런 거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예전에는요, 장애인의 재활 지원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요즘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 네. 그러니까 장애인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생활들, 취업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좀 삶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 여성 장애인들의 새로운 삶의 자립 생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올바른 진로와 또 직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수님께 좀 어려운 질문들을 그래도 교수님 네. 답변 다 하실 거예요. 드려보겠습니다. 네. 장애인 직업 교육을 할 때 그 진로 직업 탐색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까요? 지금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맨 처음에 오면은 진로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진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그 갖고 있는 그 장애 유형별 가능한 직업을 탐색하죠. 네. 그리고 탐색한 다음에는 신체적하고 심리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기능이 뭔지를 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효능감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는 이제 구직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까지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직업 탐색 교육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거기에 오는 효과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네. 많이 날까요? 아까 이제 진단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네. 진단하는 과정에서 자기 존중감 그리고
동기가 부여됩니다. 네. 아, 자기가 장애가 있으니까 이런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에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다른 어떤 기능이 있다는 걸 확인해 주면은 네.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그 장애를 어떻게 하면은 다른 그 일할 수 있는 그 영역과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네. 그 이해력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잠재 능력을 향상시켜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방송에서 사무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에는 법적으로 15개 장애 유형이 있고 네. 또 장애 유형별로 다양한 고용 특성이 있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요. 이제 장애별로 어떠한 일이 적합한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크게 신체 외부 장애, 신체 내부 장애, 감각 장애, 정신적 장애 이렇게 4가지로 좀 분류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네, 우선 신체 외부 장애로는요. 네.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안면 장애로 나눌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신체 내부 장애로는 신장 장애, 호흡기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네. 그리고 감각 장애는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도 있는데요. 지적 장애, 자폐 성장애, 정신 장애 네.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 교수님께 네. 네. 각 유형별로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 신체 외부 장애부터 좀 알아볼까요? 예, 지체장애인은 그 동선이 짧아야 됩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앉아서 수행하는 업무가 맞고요. 네네. 주로 전문직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기공사, 사이버 강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동료 상담사, 홈페이지 운영, 사회복지기관 회계 업무, 특수학교 보조, 교사, 경영지원, 행정 등 이런 사무직으로 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앉아서 일하는 앉아서 그런 하는 직종에 그런. 어울리겠네요. 지체 장애는 그렇고요. 신체 외부 장애에 있는 뇌병변 장애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게 어울릴까요? 재택근무라고 이제 집에서 일하는 거랑 네네. 또 이제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하는 이런 근무가 가능합니다. 네네. 거기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또 상담사, 네. 활동 보조인, 작가, 카피라이터, 또 문화예술, 영상 관련된 일들, 네네. 도서관, 사서 보조, 행정가,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네. 안면 장애가 있으신 네. 분들. 네.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업무를 수행하는 게 좋은데요. 콜센터 상담원, 아, 네네. 통계사무원, 컴퓨터 관련 전문가, 홈페이지 관리, 연구원 예술 공예가 이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신체 내부 장애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신장 장애가 있으신 분들. 네. 네. 이분들은 이제 재택근로, 또 탄력적 근로라고 그래서 이제 근무 시간이 자유로운 건데요. 네네. 노동 시간에 그 노동의 강도가 좀 약한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복지 상담 전문가, 컴퓨터 전문가, 속기사, 번역사, 또 계기검진 같은 단순 업무, 텔레마케터 공공기관의 이제 안내원, 공인중개사 이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네. 호흡기 장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업을 네. 갖는 게 좋을까요? 이분들은 조용하고 쾌적한 그런 환경에 또 노동 비중이 낮은 이런 직종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 관리, 사서 보조 기록물 관리, 사회복지 상담 전문가, 컴퓨터 관련 직종, 또 공공기관 업무 보조나 또 작물 재배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장루요루 장애를 네. 가지신 분들. 이분들은 이동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앉아서 하는 업무가 적당한데요. 사무직이나 전자정보통신, 또 동료 상담가 재활 도우미, 서비스 직종의 자영업, 또 기계 조작 이런 것에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감각장애 쪽으로 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을까요? 이분들은 컴퓨터 활용만 보장되면은 대단히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교수, 교사, 공무원, 연구원, 또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또 안마라고 있죠. 안마. 네네. 네. 그리고 종교 관련 종사자도 있고요. 문화 강사, 음향 평가사,
막간별사 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데요. 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 네. 네, 청각장애는 정밀한 작업, 네. 또 시각적인 기능에 의존하는 직업이 좋은데요. 제품 검사원, 또 치기공사 목공예사, 또 청각장애인 전문 상담원, 네. 또 완제품 기계 조립, 웹 그래픽 디자이너, 예, 또 군수 무기류, 또 화폐 이런 제작도 가능합니다. 네, 네. 언어 장애로 넘어가 볼게요. 네. 언어는 뭐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직업이 좋겠죠. 그리고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정밀한 작업 이런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록물 관리사, A형 미용사, 컴퓨터 관련 전문가, 피부 관리사, 네일 아트, 또 영상 촬영, 편집 기술, 네. 자동차 전문 기술자, 또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이런 직업이 좋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정신적 장애 관련해서 알아볼게요. 지적 장애가 있다면 어떤 직종에 어울릴까요? 예, 이동하는 일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문서 수발을 한다거나 왔다 갔다 하는, 네네. 예, 그리고 미용실, 패스트푸드점 보조, 또 바리스타, 네. 청소, 식기 세척 같은 거, 또 고객 안내, 또 우편 분류, 도서관, 사서, 뭐 보조 이런 데 네. 활동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폐성 장애. 자폐성 장애요? 네. 자폐성 장애. 네. 자폐성 장애는 야외 활동에 거기하고 많이 맞습니다. 그 장애하고요. 네네. 그래서 화훼나 건강 음료 생산하는데 낙농, 축산, 우편 분류, 도서관에 이제 사서 보조, 세탁, 다림질, 손으로 하는 포장, 의료기기 세척, 공급 이런 것에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네. 정신장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정신장애는 상호 이해가 가능해야 되는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를 한다거나 사무 보조를 한다거나 편집 디자이너 그리고 기계를 조작하는 거 또 뭐 서점이나 가게 점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유형별로 적합한 직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뭐 반드시 이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 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물론이죠. 네. 네. 진로 상담과 적합한 일자리를 선정한 다음에 직장을 구해야 하는 건데 네.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직업 능력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 네, 교수님이 네.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체나 정신적으로 어느 한편이 활동이 이제 잘 미숙하되거나 네. 활발하지 않다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거로 사실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 직무별로. 네, 그래서 네. 우리들이 직무 분석을 하면 그 직업에서 어떤 장애인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제시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물론 전문적으로 장애인 같은 그 훈련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의뢰하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장애에 맞는 그런 직종의 훈련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거를 반드시 규명을 해줘야 되고 네. 먼저 그 면접 장소에 가서도 내가 어떤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은 내가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그런 것이 네. 그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기업에서는 그걸 보고 이분이 이쪽 부분은 잘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의 직무에 배치하게 되거든요. 네. 그만큼 직업에서 하는 그 일의 그 내용이 본인하고 잘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교육에 참여해야 되죠. 네. 네. 근데 사실 뭐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구직 활동을 하다 보면은 한 번에 딱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실패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직 활동은 계속 이어가야 되겠죠. 그거야 당연히 하죠. 그거는 뭐 불변의 법칙입니다. 네. 예. 한 번 한 거를 이게 장애인 때문에 내가 안 됐을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네.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 안 사실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누구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지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은 문이 네. 열릴 것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정보를 좀 알려드렸는데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온라인 직업심리검사를 무료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의 홈페이지에서는 장애 유형별로 직업훈련 과정이 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직업 정보도 함께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방문해 보셔서 어떤 직종을 찾는 게 좋을지 또 어떤 식으로 훈련을 받으면 좋을지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성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위한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그녀가 왔다 코너에서는요, 자신만의 직업 찾기에 성공한 여성분을 모시고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인가요? 저 아까 대기실에서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요? 34살의 지체장애인 여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아우, 너무 이 장애에 대한 편견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었고, 네. 너무 밝고 명랑해서, 네. 아, 이제 얼른 좀 스튜디오로 데리고 들어와서 좀 빨리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네네. 이렇게 호기심이 가는 여성이었고, 네. 또 더군다나 여대생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공무원. 그래요? 너무 좋죠. 네. 공무원에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아, 자, 그녀를 빨리 모셔서 우리 그 밝은 성격에 네. 우리도 좀 홀릭이 돼봤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네. 빨리 모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할 그녀는 과연 어떤 여성일까요? 그녀가 왔다 코너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롯한 그녀 최윤영 씨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저 대기실에서 봤는데 네, 말도 그렇게 잘하시고 네, 본인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얼굴빛이 다르고 눈빛이 달라요. 맞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얼굴에 이렇게 웃음이 머금어져 있고. 네. 네네. 우리 그러면 네. 최윤영 씨 먼저 어떤 분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저는 지금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홍보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을 채용하고 공직윤리나 공직가치와 같은 공무원들의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만드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제가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최윤영 씨한테 잘 보여야지 공무원을 뽑겠다. 오늘 지금 이렇게 좀 자세부터 좀 바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공무원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전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장애가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못하는 게 걷는 겁니다. 그래서 목발을 양쪽을 집어야만 걸을 수 있는 양측 하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그 장애는 선천적이신 건가요? 후천적이신 건가요? 선천적인 거. 선천적으로. 네네. 그러면 태어나실 때부터 부모님이 윤영님의 장애를 아셨어요? 태어난 그 당시에는 모르셨다가 이제 나중에 왜 아기의 발달 상태를 봤을 때 다른 아기들은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저는 앉아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상 소견이 보여서 병원에 가니까 이제 장애가 있다고 나온 경우입니다. 윤영님 본인의 그러니까 좀 장애 때문에 네. 불편했다, 좀 어려웠다 네. 했던 점이 있겠죠. 네네. 네. 우선 크게 세 가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째는 체력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비장애인들보다는 좀 못할 수밖에 없어서 체력을 관리를 해서 일에 따라갈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힘든 거고 네. 두 번째 힘든 게 장애인은 어떠할 것이라는 그 사람들의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애인은 소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선입견에서 제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보여주는 거 그게 좀 힘들었고 마지막은 가장 괴로운 건 저 자신 저 스스로가 좀 나태해지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나태해져요? 그러니까 어느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어느 정도 선까지 되면 된다고 스스로 만족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다 보면 이쯤 하면 됐어. 그리고 사람들 또한
뭐 불편한데 요 정도면 됐어라고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저 스스로가 계속 이렇게 달금질을 해야 하는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멋있는 여자네. 그러니까. 어휴, 네. 이제 좀 뭐 힘든 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멋지게 다 도전하고 그렇게 활동을 해 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교수님 이제 많은 여성들 만나 보셨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좀 장애가 있는 여성들이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점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우리가 놓는데 네. 네. 사실 장애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좀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다른 점에 대해서 사람들은 장애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까 인식 얘기했어, 사회적 인식, 그런 편견 이런 데 어렵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스스로 마음속에 장벽을 갖고 있어요. 그 장벽을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넘지 못할,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한 점이 제일 저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본 것이. 그러니까 마음의 장벽은 깰 수가 없는데 자기 스스로 깨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의 그 많은 시스템이 이렇게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대단히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더 세심한 그런 그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분들이 직업을 갖는데 도대체 어떤 직업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물론 그런 관련된 공단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보편타당하게 늘 접근할 수 있도록 집에 계신 분들한테도 소식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마음의 장벽을 깨기도 참 어렵다고 그러는데 윤영님 씨는 벌써 깨버린 것 같아.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그냥 밀어내버린 것 같아요. 아까 보셨죠? 스쿠터로 밀어버렸습니다. 전동 스쿠터. 아니 분장실에서 스쿠터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 가지고 막 자유자재로 막 마음껏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보기 좋았거든요. 저도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저보다 정말 훨씬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네. 윤영님, 근데 지금 공무원 생활 하고 계시는데 이런 직업 활동을 쉽게 다가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 어떻게 하게 된 계기의 문이 왜 열렸는지 궁금해요. 처음 저는 공무원을 꼭 하겠다고 목표를 두고 공무원을 생각했던 건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었고, 모교 교수님께서 장애인에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계약직 일자리가 있으니까 한번 원서를 내봐라 해서 그렇게 이제 지자체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너무나 이 직업이 잘 맞고 저한테 맞겠다 싶고 잘할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은 제 길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단을 좀 많이 괴롭혔습니다. 정보를 달라고. 저 누군지 아시죠? 저 누군지 아시죠? 저 알고 계시면 연락 주세요. 막 이러면서 반복 괴롭힘을 당했구나. 주기적으로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진짜 근데 그걸 정말 저는 확실하게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저희 시범 사업에서 전국에서 5명을 뽑는 경우가 있었는데 울산에서는 딱 1명 뽑았는데 제가 그때 당시 울산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명에서 들어갈 수 있어서 그렇게 지자체며 관공서면 계속 그렇게 다녔죠. 하늘의 별이었는데 그걸 따셨네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러니까요. 공무원이 되셨는데 아니 원래 꿈은 그러면 어떤 것이었어요? 원래는 작가였습니다. 작가? 네, 글 쓴 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책 읽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글을 쓰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너무 좀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는 것도 어쩌면 장애로 인한 편견에 대한 소통의 문이 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작가를 의미를 뒀었는데 이제 공직에 들어와 보니 저의 그런 한계나 그런 부분을 좀 개인적인 부분에서 국한되지 않고 사회 구조적으로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해서 앞으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좀 더 만든다거나 장애인의 공직
각자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제가 저희 의견도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너무 영광일 것 같아요. 그럼 윤영님,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서류도 쓰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서류를 막 글로 쓰세요. 네, 그것처럼. 그게 제가 결정을 낼 때 그러니까. 창작의 고서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서류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직업 과정에서 그런 과정, 이 한 번에 이렇게 싹 돼버리고 그렇게 쉽게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네.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졸업을 하고 거진 1년 가까이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교수님의 추천으로 이제 1년 계약직이 있어서 네. 지자체에서 이제 집 근처도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집에서 차로 한 20분 정도 되는 거리. 근데 임금을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어요. 네, 한 괜찮습니다. 7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때 몇 시간 일하시고? 네,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하루 7시간 근무하는데 7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저는 그 일자리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시작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두고 그걸 시작해서 나중에 다시 또 재계약이 되어서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이제 고용노동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 뽑는 거기에 시범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공무원이 아닌 그 고용노동부 직원으로서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기로 계속 근무할 수 있었는데 이제 공무원 시험을 응시를 해서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제가 영광스럽게도 인사혁신처라는 이름을 두고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아, 지금 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진행을 못하겠네요. 네, 제가 할게요. 네. 아니, 공무원 생활하면서 지금 모습으로는 굉장히 본인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즐겁게 모든 것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회사 생활도 즐거워요? 네. 가장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행복했던 직장 생활? 지금 제가 주로 하는 업무는 아까 그 MC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가끔씩 결제 올리는 창작의 고통 정도밖에 없는데 그전에는 사실 저는 주로 민원을 응대하는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민원 응대를 하면 규정상 제가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조건 그거를 그 민원에게 할 수 없음을 설득시켜야 되고 해야 됨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 설득의 과정에서 정말 많이 힘이 들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제가 해냅니다. 그러면 즐거운 거야. 그러면 카타르시스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해도 못하고 억지를 부리는 민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힘들었던 사례는 네. 또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힘들었던 사례는 그러니까 정황석으로는 분명히 지원을 받으면 좋을 만큼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데 고용노동부는 특히나 이제 실업자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규정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서류를 근거로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억지 아닌 억지도 부리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난리를 치죠. 그렇게 합시다. 네. 그렇게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러잖아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같이 울어버립니다. 진짜 그것도 한 방법이더라고요. 전 같이 울었어요. 저도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힘이 미력하여 미쳐나요. 어떻게 하지 못하니 저도 살려주십시오. 같이 울고 같이 커피를 타드려서 같이 좀 진정을 시키고 다음 기회를 이제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혹시나 또 희망 고문이 될까봐 좀 조심스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네. 배려심도 있어. 나 어떻게 해? 부끄러워. 아니, 교수님 지금 윤영 씨 얘기 듣다 보니까요.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앞서서 뭐 긍정적인 그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윤영 씨 덕분에 주변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보시기에 성격과 직업이 잘 맞나요? 이분은 국가적인 관념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념을 갖고 있고 네. 그걸 그러니까 업무상으로 어떻게 그걸 진행을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아주 선명하신 분입니다. 네. 근데 첫째 이분이 갖고 있는 거는 뭐든지 해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아주 그것도 단계적으로 이분이 하셨어요. 네. 맨 처음에는 공무원을 직접 접근한 게 아니지만 네. 우연한 기계
기회를 자기 기회로 만든 거죠. 그죠? 네. 자기 것으로 한 그런 아주 대단한 열정과 그런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한 신념, 나는 꼭 이룰 수 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분이 우리 뭐 장애인으로 여기 모셨다기보다는 왜요? 직업인의 아주 대단한 그런 네, 네. 공무원의 아주 그 정확한 공무원으로 모신 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좀 잘 보여야 돼요. 저도 교수님 생각이랑 똑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지금 뭐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네. 또 이제 일을 하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던 작가의 꿈은 이제 접으신 건가요? 아니요. 꿈은 늘 ING고요. 네. 제가 그 민원부를 만나서 생긴 그 각종의 사연들 그리고 또 뭐 지금은 민원 부처가 아닙니다. 인사혁신처는 그렇게 민원을 많이 응대하는 네. 그런 부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나중에 나올지도 참 설레어하면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 걸음걸음 하나가 나중에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매뉴얼이 될 수도 있고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원래 이제 소망했던 이제 나중에 나이가 좀 들고 경력이 쌓여서 경륜이 생기고 이러면 그 저의 자서전이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네네. 책을 써서 그 요즘 유행하는 재능 기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장벽이 있다라고 해서 윤영 씨를 만나게 됐는데 저희들이 직접 스튜디오에서 본 윤영 씨는 벽이 없는 여자? 맞아요. 직장 생활 외에요. 사회 활동도 어떤 거 하고 계세요? 뭐 다른 그 직장인들이랑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콘서트 보러 가고요. 네. 영화 보러 가고요. 네. 친구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아까 말했다시피 짬짬이 글도 쓰고요. 오. 그리고 뭐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요. 그런데 아직 제가 못한 게 이제 여행을 한번 제대로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동아리나 이런 직장인들 네네. 동아리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무튼 장애가 있다 보니까 저 혼자 가는 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네. 나중에 이제 좀 자유로워지면 더 좋겠는데 아무튼 여행 가는 것까지가 목표입니다. 그래요. 네. 이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장애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우선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자신감? 그러니까 장애 여성들이라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저는 그게 거부감이 듭니다. 저도 네.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는 다른 분들이 다른 네네. 거죠. 다른 이 분들은 내가 다르다. 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장애인이다 이것보다는 내가 다르다. 네. 사람들과 다른 면을 갖고 있다. 그러면 못할 게 없는데 맞아요. 그런 생각까지 가기가 네. 어렵습니다. 근데 네. 이분은 그런 거를 이미 뭐라 그럴까 말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정도로 가시려면 그 마음만 없애시면은 너끈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여행 가고 싶다고 그러셨죠? 여행을 같이 갈 남자친구는 있어요?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 여기 이렇게 만지지 마세요. 저도 모르게 갈 수가 없어. 남자친구는 없습니다. 아직 결혼하고 싶으세요? 생각은 하고 있죠.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결혼이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인연을 늘 사람들이 인연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제 짝은 뭐 태어났겠죠? 어딘가 살고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신혼여행 가시면 그럼 되겠네요. 본인이 그럼 윤영 씨가 나는 이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라는 결혼 반이 있을 거예요. 바뀌었어. 우리 자막 처리 얘기해 좀 보세요. 해주세요. 전화번호 하나 이렇게 띄워드릴까요? 부인건 뭐 해야 돼? 어떤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귀하게 여겨줬으면 좋겠고. 멋있다. 나를 귀하게. 예, 그리고 저를 성장시켜주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네. 반대로 저도 귀하게 여기고 키워드리겠습니다. 다시 남자는 근데 원래 다 키워야 된대요. 우리가 다시 직업 얘기로 돌아가 그래요. 볼게요. 네. 주변에 윤영 씨처럼 이렇게 좀 장애가 있지만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들 혹시 좀 이렇게 많이 보셨나요? 제가 입사할 때 동기들이 여성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다들 지금도 잘하고 계시나요? 사회활동?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저만 잘하면 된다면서 아니, 더 잘하셔야 돼요. 이것보다. 너만 흔들리지 않고 잘하면 된다면. 와, 주변에 윤영 씨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보다, 친구들. 그러니까요. 교수님, 이렇게 뭐 장애가 있는 여성들이 공무원으로 많이 재직을 하고 있나요? 예, 뭐 다른 직종보다. 그러니까 국가 기관은 장애인을 얼만큼 채용해야 된다는 비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거에 맞춰서 지금 뭐 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공무원들이. 근데 장애 여성들에게, 일반 여성들보다 장애 여성들에게, 장애 여성 안 할래. 네. 나와 다른 여성들에게 일자리가 특별히 더 필요한 이유가 있겠죠, 교수님? 그렇죠. 이 공무원이라는 특색이 아주 좋습니다. 뭐 일반인도 좋지만은 그렇죠. 그렇죠. 꼭 저기 모든 이들의 모든 이한테 다 좋은 그럼요. 첫 번째는 이제 근무 시간이 네. 일정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차별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남녀 차별 뭐 또 장애 뭐 이런 차별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휴가나 뭐 이런 것이 정확히 해주고 또 장애인을 우대하는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 기관에. 네. 그러니까 사실 공부 많이 하셔서 공무원으로 가셔서 지금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네. 내가 장애인을 위한 많은 정책에 조금이라도 보태겠다 이런 말씀이 바로 많이 들어가셔서 그런 활동을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더 복지적인 국가로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수님은요, 이렇게 오시는 분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안 놓쳐요. 저희들보다 더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네. 교수님, 장애, 왜 이러니? 나와 다른 여성들에게, 우리가 갖지 않은 그녀들만의 또 다른 큰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의 관점 좀 듣고 싶어요. 이분들은 이제 그 남의 시선, 그러니까 자기가 장애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우리 일반인이 그걸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필요 이상의 신경을 쓴다는 거죠, 우리들이. 예,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분이 장애인이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게 통합적인 그런 관념으로 가야 되는 이런 사회가 올 거라고 보고 분명히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윤영 씨, 제가 죄송해요. 이거 말을 좀 띄우고 편집하든지 말든지 하세요. 제가 한 큰 대학병원에 갔는데 분명 저와 다른 아까 그 타고 계셨던 거 뭐죠? 전동 스쿠터. 전동 그 칼을 타고 있는데 보호자분이 야 내려봐. 왜 큰 대학병원에 넓잖아요. 그러니까 네. 왔다 갔다 하기가 자기도 힘들었던 거야. 보호자로 왔는데 그러더니 저와 다른 여성에게 야 내려봐. 내가 좀 타고 가게. 근데 그 다른 여성이 야 난 너보다 더 힘들어. 서로 이렇게 농담을 하는 모습을 보고요. 저 너무 그 모습만 보고도 행복했었어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막 너무 많이 어떻게 해야 될지 더 해주고 싶지 이거 조금만 덜.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사실 윤영 씨는 지금 정말 열심히 사회생활도 잘하고 있고 네.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편견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까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장애는 틀린 게 아니라 분명히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애가 아니더라도 주위에 친척이나 지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통해서 뭔가 감동이나 위안이나 뭐 이런 연민만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고 장애인도 우리의 이웃으로서 유쾌하고 강인하고 즐거울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그 장애인을 대하는 게 낯설고 어려울 겁니다. 분명히 그거는 대다수의 분들이 느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또 낯설다고 그걸 피하면 결국 진짜 말 그대로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호흡하는 존재로 인정해주고 소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윤영 씨 여기 나오려고 공부하고 오셨어요? 이 스피치를 공부하고 오신 것 같아요. 개인 레슨 받고 그러신 것 같아요. 말씀 못해 저렇게 잘하시는지. 멋있어 정말. 윤영 씨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오히려 지금 저희가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가는 그러네요.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우리 그녀가 달 하이라이트죠. 그렇죠. 그녀의 노하우를 들어봐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근데 노하우가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렇기는 한데. 네, 어쨌든 당신의 그 노하우를 네. 그녀가 돌아왔다 해서 오픈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 1급 비밀인데 그래요? 비밀까지 갖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네. 크게 저는 이렇게 노하우라면 3가지를 크게 들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장애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솔직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기서 솔직해진다는 것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과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영역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만약에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거동을 많이 해야 되는 작업이 주인 직장을 구한다면 그거는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판단해야 되고요. 반면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한다거나 그런 직장을 좀 더 찾아보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만약에 그 지체 장애인 여성분이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휠체어 디자이너를 하신다면 정말 튼튼하고 이렇게 좀 선이 고운 휠체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 누구보다 수요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의 유연성을 많이 생각해 보셔서 장애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이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공통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자신의 꿈에 대해서 구체화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구체화라는 거는 그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신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답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역동적으로 계속 변하는 거라서 죽을 때까지 계속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여기서 아까 잘할 수 있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실현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여기 실현 가능성이지 이것 때문에 비관적으로 안 된다, 장애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우선 해버리면 그 무엇도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네. 실패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꿈을 꾸다 보면 참 많이 아픈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실패에 대해서 탄력적이라는 것은 실패의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장애 때문이야 라고 결부시키거나 그렇게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그 실패가 또 다른 길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그 열린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해서 언제든지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은영님, 네. 가까이 해도 되겠네요. 교수님을 아니 사실 야, 우리가 할 말이 없고 진행할 게 없어. 그러니까 네. 그 예전에 어린 사람한테도 배울 게 많다고 그렇죠. 했는데 저보다 네. 나이는 어린데 어쩜 이렇게 많은 생각. 우리 채연 씨 뭐 하고 살았어요? 아유, 일단 나는 더 꿈을 한심해. 좀 해볼게요. 우리 윤영 씨 그러면 뭐 작가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앞으로의 꿈은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의 꿈은 지금 아까 크게 길게 바라면 작가인데 지금 현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속된 기관에서 최인영 참 일 잘해 라는 얘기 지금 아직까지는 여기 입사한 지 한 7, 8개월밖에 사실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일 참 잘해 장애란 타이틀이 벗어난 네. 인간 최인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거. 아직은 적응 중입니다. 열심히. 우리 최은영님은 능력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자,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뭔 시간이죠? 네. 자, 뭐 많은 분들이 떠오르겠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고마웠던 분에게 영상 메시지를 써볼 건데요. 뭐 아니면은 여기다 대고 공개 고문하셔도 돼요. 준비되시면 뭐 쏘신 거 아니에요? 또? 준비되시면 저쪽 카메라 보시고 음악 깔아주나요? 그럼요. 네, 깔아주실 겁니다. 가장 고마운 분께 영상 메시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네, 우선 이제 우리 아버지, 엄마, 동생을 포함한 가족들이 네. 참 많이 고생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미안하고 또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 나이보다 어린 나이에 제 부모님이 되셨어요. 그것도 녹록치 않은 자식이 태어나서 정말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고생한 거 보답해드릴 테니까 제 곁에서 좀 오래오래 계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편집되면 안 되는데요. 저의 하루를 같이 이렇게 계시는 또 사무실 다른 식구들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그 전문교육과의 신용식 과장님을 비롯한 과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있는 연구개발센터의 하태영 센터장님, 이현영 계장님, 또 조윤주 선생님, 강수현 선생님, 이정민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그 국가공무원개발원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너무 잘해. 모르셨죠? 오시는 모습 다 나갔어요? 전화 안 오는데. 아니, 근데 아까 윤영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부모님이 녹록지 않으셨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부모님께는요, 윤영 씨가 굉장한 또 선물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효녀인데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영상 메시지 보니까요, 또 많은 분들에게 기감이 되고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윤영 씨처럼 네. 좀 뭐 경제적으로 자립도 하고 좋은 곳에서 네. 일을 하고 싶어 네. 하는 그녀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장애 여성 여러분이라고 국한해서 말씀드리려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입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막막하실지, 얼마나 막연할지를 대략 짐작은 갑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의 그 장애가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이어지고 좀 꿈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그림 그릴 수 있고 본인의 그 어려움이나 실패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꿈은 반드시 저도 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건하고 담대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가 또 다른 성공의 길을 안내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 현실이 되면 그게 본인의 운명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운명에 대해서 절대 굴복하지 않고 본인의 길을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출발 선상에 있으신 분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네. 우리 교수님도 응원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오늘 우리는 아주 매우 유능한 공무원을 한 분 모셨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애 여성들한테 어떤 지도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대단히 많은 조언을 하고 또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힘으로
일생을 개척할 수 있는 그 근간은 바로 여러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은영 씨 그리고 김병숙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애가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로 꾸몄던 이번 주는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주도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뵐 텐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근데 채연 씨 지금 속눈썹이 떨어진 것 같아요. 감동 많이 받으셨죠? 아유, 그냥 아까 그 부모님이랑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울컥해가지고 그냥 아유, 저 좀 이상하더라도 좀 예쁘게 봐주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여성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중점적인 건 진로 교육은 어려서부터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절실하게 느끼게 됐어요. 네. 진로 탐색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죠. 바로 엄마입니다. 네. 네. 엄마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엄마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내 딸의 진로에 대한 팁. 와, 네. 어렵죠? 근데 굉장히 저는 관심이 가는데요. 그렇죠. 네. 어떤 진로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하는데 아주 그냥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 같은 존재, 엄마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릭 호잇이라는 사람 알고 계시나요? 몰라요. 누구예요?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인물인데요. 네. 이 인물이요. 뇌성마비, 언어장애, 그리고 사지마비 장애 그 증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철인 3종 경기에 완주를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귀감이 됐는데요. 그 완주가 사람들의 마음에 더 와닿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릭을 안고 달렸던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 때문이었는데요.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따뜻한 사랑만 있다면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또 희망을 꿈꾸면서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적 얘기했어요. 네. 기적은 기적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이웃에게 아주 작은 그런 이렇게 사랑을 조금만 준다면 그 기적이 너무나도 이렇게 평범하게 우리를 맞아줄 거예요. 근데 기적은 별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생활, 그리고 내가 보내준 것에 대한 스스로의 나의 뿌듯함,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원더풀하고 놀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도 한번 기적을 만들어 볼까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